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월 6일 의회 사태를 조사했던 하원 특별위원회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제적인 사면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트루 소셜이죠. 이러한 글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pardons, 사면이라는 건 말이지 라면서 시작하는데 슬리피 조 바이든이 특유의 정치 깡패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준 사면은 자동 서명, 오토펜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오토펜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은 이를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라면서요. 필요한 사면 서류는 바이든에게 설명되거나 바이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고 바이든은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지금 써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다. 나와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마녀 사냥을 벌이면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파괴한 특별위원회의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일인 1월 6일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하원조사특별위원회에 참가했던 리즈 체니 등 전현직 의원들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퇴임 선물로 선제적 사면, 도대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사면 먼저 해주는 희한한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명된 이 서명이 오토펜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오토펜이라는 거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백악관에 그런 기계가 있답니다. 오토펜 기계가. 그래서 실제로 서명을 똑같이 해주게 생긴 기계 장치가 있어서 그 기계가 서명을 해준 거랍니다. 로봇팔처럼. 이들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월 6일 의회에서 만들었던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일 때 만들었던 조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체니 전 의원에 대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이들을 사실상 내부의 적으로 규정을 했고 보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보복 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면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 민주당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하면은 1월 6일 특별위원회라는 그 특별위원회 자체가 불법적인 위헌적인 조직이었다라는 건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거 절대 보도 안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원래 특별위원회라는 Selected Commission이라는 커미티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양당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에 의해서 양당의 구성원들이 공화당, 민주당이 골고루 섞여서 구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공화당 측의 이제 하원 측 대표가 하원 원내대표였죠. 그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거부 행사했습니다. 당론으로 아예 정했습니다. 우리는 낸시 펠로시가 만드는 1월 6일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2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끌어들이죠. 그게 이제 리츠 체니하고 아담스라는 2명의 의원을 끌어들입니다. 아담 킨징거죠. 아담 킨징거 2명의 의원을 끌어들여서 변절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9명의 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츠 체니를 부위원장으로 앉혀놓고요. 나머지 다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편파적인 반 트럼프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아주 편파적인 그러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고요.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도 보면은 굉장히 불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녹취록을 공개를 할 때 영상을 아주 악마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실제 의도하고 다르게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조사를 진행해서 방대한 양의 조사한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러는 증거물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증거물들을 지금 조작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부정행위들까지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이건 불법적이고 잘못된 결론을 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리츠 체니라는 공화당 하원의원, 아담 킨징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다음에 더 이상 하원의원 출마 안 하겠다고 사표하고 나가버렸습니다만은 리츠 체니 같은 경우는 출마하겠다고 나왔다가 떨어졌죠. 근데 리츠 체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같은 공화당원은 도저히 공화당에서 사실 또
결의안 통과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 공화당원도 아니야라고 내쫓겼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해당 행위를 한 인물이고 불법적인 위원회에 가담을 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 질서를 바로잡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서를 잡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었지 이게 날 공격했으니까 정치 보복하겠다라는 뭐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증거인멸 감사합니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주겠다. 이거는 뭐 정치적 보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앞뒤가 이 묘하게 안 맞는. 근데 모든 좌파 언론들, 대형 언론사들이 다 정치 보복이라고 보도를 하니까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정치 보복이구나라고 그냥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안타까운데 하지만 정치 보복으로 비치든 어쩌든 간에 정의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이죠. 법 질서를 온전히 바로잡지 않고서는 제대로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치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 바이든의 사면에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당파적인 1월 6일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포함이 됐었지만 그것 외에도 헌터 바이든, 아들이죠. 본인 아들 헌터 바이든을 포함한 바이든의 가족, 일가족들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사면 대상에, 리스트에. 그리고 국립 알러지 및 감염병 연구소 소장이었던 전 소장이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저희는 모르죠. 유죄 판결 받은 적도 없는데 마크 밀리 합창의장, 전 합창의장이죠. 마크 밀리에 대해서도 선제적 사면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왜? 뭘 잘못했길래?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사면이 가짜다. 이거 이제 제대로 사면받은 게 아니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인데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어간 서명이 손이 아니라 기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모르고 서명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무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이든이 알고 지시해서 그렇게 서명을 했다 그러면 무효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시에 의해서 기계를 사용한 거니까. 하지만 바이든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전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제적 사면이란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방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기에다가 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계를 이용을 해서 했다? 그럼 조 바이든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켜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서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문제다. 말로 내가 그 사람 사면해 줄 거야 라고 말로 하는 것과 문서에 서명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후속 조치들이 더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정계에 아주 역대 볼 수 없었던 큰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 문제는 이른바 트럼프 정부의 국정 과제를 정리했던 프로젝트 2025를 만들었었던 띵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때 반 트럼프 어젠다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에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이름이 자동 서명 방식으로 입력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이 서명한 여러 문서들을 다 수집해 봤는데 서명이 너무 똑같다. 기계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오토펜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사람이 서명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나아가서 뉴욕 포스트 등 보수 언론은 고령 논란이 있었던 바이든 정부 때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 몰래 자동 서명 기계 이 오토펜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누가 사면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때인 2011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자동 서명 기계를 사용해 서명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때부터 이 오토펜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오토펜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버락 오바마. 그런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동안 실질적으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은 실질적인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오바마 아니냐라는 의혹은 바이든 집권 내내 계속 나왔던 이야기였었죠. 결국 오토펜을 이용을 해서 바이든이 모르는 사이에 문서에다가 여기저기 바이든의 서명을 남겼던 것을 지시한 사람이 오바마냐라는 의혹으로 좀 좁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플로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자동 서명 기계를 이용해 서명한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안에서 트럼프가 이 앞에 있는 기자들한테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것은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법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무효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은 그걸 몰랐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다. 몰랐는데 서명이 이루어져 있다. 무효다. 하지만 결론은 법원에서 내줄 것이다. 자, 미주리주 검찰총장 앤드류 베일리는 바이든의 인지적 쇠퇴로 인해서 선출되지 않은 직원들이 그의 의도적인 승인 없이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사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4일자 법무부 감찰관인 마이크 호로비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베일리 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직원과 임원들이 바이든의 무능함을 이용해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책임 있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한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봐라. 베일리 주 법무장관이 이러한 촉구 서한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음모론과 다른 무게감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 급기야는 트럼프까지도 이거 무효야라고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